과학에서의 1. 함쌤과 함께합니다. 과학에서의 1은 일상과 조금 다른데요. 자, 과학에서의 1은요.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하고요. 동시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우리는 일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파란색 화살표로 힘의 방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수레를 밀 때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화분을 들어 올리고 있을 때는 위로, 공을 들고 서 있을 때도 위로 힘이 작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로는 물체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를 밀 때와 화분을 들어 올릴 때는요,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같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을 가만히 들고 서 있기 때문에 힘은 위로 작용하고 있지만 물체는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레를 밀 때 그리고 화분을 들어 올렸을 때 우리는 과학에서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은 과학에서는 1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의 양은요,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도 존재하는데요. 일의 단위는요, J라고 쓰고 우리는 줄이라고 읽습니다. 먼저 물체가 수평으로 이동한 경우 물체의 한 일의 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수평으로 미는 경우에는요, 우리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찰력이 10N 그리고 이동거리가 2m라고 예를 들었을 때 한 일의 양은 20줄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요, 물체의 무게에 올라간 높이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요, 중력의 크기와 낙하거리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체의 무게와 중력의 크기는 모두 같은 개념이죠. 물체의 질량 곱하기 9.8을 곱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간 높이, 낙하거리를 같은 높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개념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잘 엮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체의 질량이 1kg인 물질이 있었고요. 올라간 거리가 10m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한 일의 양을 구하면요. 9.8 곱하기 질량 1kg 1 곱하기 올라간 거리 10m 따라서 98줄이 이 물체의 한 일이 되는 것이죠. 같은 경우로 질량이 1kg이 10m 높이에서 낙하할 때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9.8 곱하기 1 곱하기 10을 해서 98줄의 일이 자유낙하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이 0인 경우. 두 번째,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마지막 세 번째,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입니다. 먼저 힘이 0인 경우의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 이때 우리는 일의 양이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한다. 이 물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물체에 힘을 작용하지 않았죠.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해야 되는데 힘이 0이라면 당연히 일도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때 일의 양이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 거리가 0인 경우입니다. 큰 힘으로 벽을 밀고 있다. 아무리 큰 힘을 주어도 벽을 밀면서 벽이 이동하진 않죠. 헛힘을 쓰고 있는 건데요. 큰 힘으로 벽을 밀었을 때도 이동거리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양은 0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인데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체를 든 상태로 걸어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고 있어요. 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즉,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간다. 물론 힘은 들겠죠. 남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과학에서의 일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였을 때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힘은 위쪽으로 주고 있는데 물체의 이동 방향은 앞으로 가고 있다. 서로 이 방향이 수직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과학에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어떻게 이를 계산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물체를 들고 이동한다고 했을 때 대각선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물체를 들고 대각선으로 이동한다. 언뜻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으시죠? 계단을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물체를 들고 앞쪽으로도 이동하지만 동시에 위쪽으로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요.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힘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이니까 일로 계산하지 않고 위로 올라간 높이만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N의 물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계단의 가로폭이 4m, 높이가 3m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높이를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동한 4m는 일의 양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위로 올라간 높이만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 곱하기 3, 즉 3줄의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정리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